치활의 기본적인 프로세스나 방법 같은 경우에는 코렉에서도 여러 이벤트나 각종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적극적으로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학부도 대학원도 일본어 관련해서 전공을 했고요. 올해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음, 그리고 일본 체류 경험은 뭐 길게 2번 있는데요. 학부생일 때 교환학생을 한 학기 했던 경험이랑 대학원 과정의 중간에 휴학을 하고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때 일본에서 대학원 때 유학을 하면서 치유화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2023년 2월쯤부터 치유화를 해서 7월, 8월 그때까지 계속 치화를 했던 것 같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건 2023년 6월이었는데 그 이후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계속 온라인으로나 치화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어, 오늘 목차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드릴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치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치화를 진행했는지 월별 과정들을 한번 표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치화를 했다고 했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일본에서 치화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치활 결과에 대한 보고 같은 거였다면, 네 번째 챕터부터는 구체적으로 일본 치활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 팁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분석, 웹 테스트, 엔트리 시트, 면접 순으로 저의 경험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손들기나 리액션이나 채팅 주시면은 아마 모나상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이 있다고 얘기를 주시면 제가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에 Q&A 시간도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부담 없이 NG 없이 질문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럽지만 저의 치활 결과입니다. 저는 합격한 곳은 먼저 제 내정자 그 코렉 카페 게시글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금융업계의 손해보험사인 아이오이니스의 노와손보라는 회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는 종합직으로 합격을 했고요. 또 소매업계 편의점 중에는 로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도 종합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물류업계 RT 컨설팅은 이거는 외자계인데 DHL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회사에 여기는 IT 직무, IT 컨설팅 직무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최종 탈락을 하는 곳들도 물론 많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외자계 컨설팅이자 전략 오퍼레이션을 주로 컨설팅하는 딜로이트 토마츠 컨설팅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물류 업계의 인터넷 종합 플랫폼을 겸하고 있는 아마존 재팬의 에리어 매니저로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통신사인데요. 일본의 통신사로 대기업인 소프트뱅크에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회사들에 많이 지원을 했었고 엔트리 시트를 쓴 것만 해도 한 30곳, 40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중도 사퇴를 한 회사도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어떤 프로세스로 취화를 했는지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총 6개월 정도 동안 집중해서 취화를 했었는데요. 먼저 2023년 2월에 일본 취화를 해야겠다라고 일본 현지에서 마음을 먹고 나서, 음, 어, 음,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제가 유학하고 있던 학교에 커리어 서포트실을 방문한 거였습니다. 거기에 먼저 방문해서 커리어 어드바이저 분들한테 자기 분석이라든지 기업 분석에 대해서 방법이나 상담을 받은 후에 그 직후에 있던 그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자페어가 있었는데 현지에서 거기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웹 테스트에 대한 공부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월부터는 그때 제가 유학하고 있던 학교에서 주최하는 합동기업 설명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가해서 여러 기업들의 설명회를 듣고 질문을 해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는 그 학교에서 주최하는 설명회였기 때문에 일본인 대상으로 주로 설명을 많이 해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해당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던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취화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지만 커리어 포럼 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엔트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본선고 엔트리가 해금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엔트리를 진행을 하고 빠른 곳들은 4월 말쯤부터 1차 면접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5월에도 계속 엔트리 면접, 뭐 웹테스트 이런 식으로 계속 동일한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회사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쯤부터는 정말 선고 과정이 빠른 회사들은 내내정이 나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6월, 7월쯤에는 최종 면접 내내정의 기간이 있었고, 그렇게 8월쯤에는 완전히 내정 한 곳으로 좁히는 그런 거를 했는데, 한 곳만 남겨두고 다른 곳은 다 사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퇴를 하고 9월 1일에 내정식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저는 계속 엔트리랑 면접을 다른 곳들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치열 프로세스였고요. 이 다음에 볼 것은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생각하는 치열 프로세스를 한번 제 거와 비교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열 프로세스는 1년인데요. 저는 반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음, 촉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24돌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 취하를 시작했어야 한다면 2022년 여름쯤부터 취하를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때 자기 분석이라든지 기업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또 인턴십에 참가하는 경우는 인턴십도 필기가 있기 때문에 웹테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3년으로 가면은 제 프로세스와 어느 정도 비슷한데요. 큰 차이가 있다면 음, 이렇게 1년 정도 취하를 진행한 사람은 어느 정도 2023년이 되면 자기가 지원하고 싶은 기업이 정해진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자기 분석이나 기업 분석 또는 인턴십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지원하고 싶은 업계나 회사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한 업계나 기업에 맞춰서 엔트리 시트도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또 필기 시험도 그 전부터 웹테스트도 준비를 할 수 있고 면접도 그 원하는 회사나 업계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뭐 이때 만약에 2022년에 인턴십에 참가를 했다면 2023년 1월, 4월 시점에 인턴십 선고가 있을 수 있어서 훨씬 본 선고보다 내정 결과가 빨리 나오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4월부터는 본 선고 엔트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 취할 프로세스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취할 프로세스를 제 거와 비교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어, 취하를 빨리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만약에 시간이 짧으면은 그만큼 준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취하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도 짧고 해서 장점이 있을 순 있지만 단점이 너무 크고 명확한 게 내가 가게 된 회사가 정말 나랑 맞는지 그게 확실히 확인을 하는 게 부족하기도 하고 본인에 대한 확신 그런 것들도 좀 시간이 짧아지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간을 두고 취하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 이제 취하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시점에서 바로 뛰어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일본 체류 중에 어떻게 취하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본 유학 시점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건 그 학교에 있는 캐리어 서포터 시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캐리어 서포터 시트에 가면은 그곳에 계신 캐리어 어드바이저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분석이라든지 기업 분석의 뭔가 툴 같은 거를 소개해 주실 수도 있고요. 도서 같은 것도 추천을 해 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상담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유학 중이신 분들은 이용을 하시기 추천드립니다. 또 학교 자체에서 진행하는 기업 설명회라든지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한번 참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캐리어 아드바이저 선생님이 엔트리 시트 첨삭이라든지 모의 면접도 진행을 해주시고 여러 학교
차원에서 여러 교류 이벤트, 학생들의 교류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같은 입장의 취월생들과 만나서 정보 교환을 한다든지 뭔가 같은 입장을 공유하게 되는 게 되게 안 그런 것 같지만 되게 힘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 유학을 할 때 캐리어 서포트 시트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캐리어 서포트 시트의 아쉬운 점이라면 이게 아무래도 일본에 있는 학교에 일본 학생들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한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바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 서포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유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하고 싶은 회사 사이에 중간 다리를 놓아주는 에이전시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면은 취업 준비에 대한 가이던스나 세미나 또 외국인을 위해서 되게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진행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외국인 대상 구인 정보가 올라오는 것도 있고 외국인 대상으로 자폐어나 선고회 등을 개최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외국인들 유학생들에게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트 예시도 아래에 제시를 해봤는데요. 다 제가 이용해봤던 검증된 사이트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글로벌 리더라는 곳에서는 선고회라든지 취준 가이던스 세미나 같은 것들을 진행을 했고 글로벌 커리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개인정보 이력서를 사이트에 올려두면은 회사에서 컨택이 와서 면접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코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용을 하고 계시겠지만 구인 정보라든지 선고회 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곳입니다. 마이나비 국제파 취직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마이나비는 다들 이용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람회 참가하기인데요. 이렇게 외국인 치열 서포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장점은 외국인들끼리만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내정을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게 있지만 이게 연결을 해주는 것에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가 그 연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약간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업, 훨씬 더 많은 업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커리어 포럼 넷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몇십 개에서 몇백 개에 다르는 기업들의 공고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선고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마이나비 국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음, 박람회를 열어주고 있어서 일본에서 취업을 하고 싶은 한국인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렉도 마이나비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분들의 취업을 돕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선고회라든지에 참가해서 결과를 얻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업 설명회와 채용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음.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여기까지가 제 개인적인 취업 활동의 결과에 보고, 활동의 정리 같은 것이었고요. 여기부터는 제가 취업 활동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팁, 느꼈던 점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 것이니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 분석에 대한 팁인데요. 자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제가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거는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예요.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본인이 성공했던 경험이나 실패했던 경험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좋았는지, 어떤 일을 하면서 싫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에피소드를 구성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인생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건지, 어떤 업계에 관심이 있는 건지가 조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자 분석을 하는 건데요. 어, 물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 단점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차마 찾을 수가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 남들 눈에 보이는 나의 장점이라든지 단점,
있을 수 있거든요.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타자 분석을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뭐 주로 가족이나 친구, 주변 지인들한테 내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물어봐서 어, 본인 혼자만의 분석으로는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자기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음, 여기에는 자기 분석이라 나와 있는데 인턴십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 자기 분석이나 타자 분석처럼 뭔가 생각을 오래 하고 정리를 해야 하는 게 조금 잘 안 맞는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인턴십을 통해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본인의 맞는 회사인지, 직무인지, 분위기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 굉장히 짧은 것도 있어요. 원데이, 투데이 이런 인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턴십에 참가를 해보면서 내가 이 회사 사원들과 맞는지, 이 회사의 분위기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본인이 약간 몸으로 부딪히면서 체득하는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인턴십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가 자기 분석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팁 되겠습니다.